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래프랑 이런 걸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주제 남은 게 최대, 최소. 요거. 그래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데요. 일단은 이 생각부터 해야 돼. 첫 번째는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얘네 둘 다 이런 말을 써요. 조금 어려운 말로 단조 증가 단조 감소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단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조롭다 해서 나온 거라서 얘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는 함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안 바뀌는 거죠.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계속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거야. 이런 함수를 이제 단조 증가 감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배웠던 지수함수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도 계속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됐니? 그러면 만약에 이 범위가 실수 전체다 라고 하면 실수 전체에서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왜냐면 최소가 뭔지도 모르고요. 제일 작은 게 뭔지도 모르고 제일 큰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극한 표현으로 하면 이게 무한대로 간다, 뭐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는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항상 범위를 줘요. 범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되니? 그럼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잘 봐. 만약에 증가함수야. 그럼 증가함수면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도 계속 커지죠. 됐나요? 그럼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도 계속 커지니까 최대값, 가장 큰 값은 x의 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제일 커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f 베타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 같은 경우에는 f 알파, 즉 x의 값을 제일 작게 집어넣었을 때, 가 가장 작은 값이 될 거다라는 거죠. 증가일 땐. 됐나요? 그럼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함수가 감소함수야. 그럼 감소함수면 어떻게 돼? 이 두 개가 바뀌겠죠. 이 두 개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값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증가감소를 먼저 따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럼 잘 봐.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로그 2x다 함수를 이렇게 주고요. x의 값의 범위가 뭐 2부터 16까지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최대 최소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뭐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2라는 값이 이쯤에 그려지죠. 그 다음에 16이라는 값이 이쯤에 그려지지. 됐어? 그러면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여기에 생기는 함수값 얘가 얼마냐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따지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만큼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값이 1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값,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져서 최대 최소를 구별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응용이 되면,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최대 최소가 그냥 단순하게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죠. 치환을 하는 형태도 나와요. 그래서 식이 써졌을 때 뭐 지수함수를 포함한 식 혹은 로그함수를 포함한 식을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치환을 해서 바꾸는 거고, 이렇게 되면 치환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식 자체가 2차 함수 형태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1 과정에서 2차 함수 배웠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지?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바뀌고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치환을 하셨을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따지냐면 문자에 범위가 바뀐다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x다 혹은 뭐 a의 x제곱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치환을 하시게 되면 문자의 범위가 바뀌고요. 그 범위 안에서 바뀐 범위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거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 얘기부터. 90페이지 보세요. 요 치환하는 형태. 90페이지 보시면 개념 익힘 3번이 있습니다. 자, 개념 익힘 3번에서 1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잘 봐. 1번 문제 보시면은 y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4의 x제곱. 얘가 4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x의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2까지예요 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어떤 문자를 치환을 할 거냐면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치환을 할 거고요. 2의 x제곱을 t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2의 x제곱을 t라고 바꾸시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x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모양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겠지? 2의 0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2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t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0제곱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t 값이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봐봐. 그럼 얘를 t라고 치환을 했거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라는 함수는 얘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확인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고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요 2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대칭축 2차 함수에서 대칭축 확인하시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럼 얘가 2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잘 봐. 1부터 4까지잖아요. 그럼 1부터 4까지니까 1이 이쯤에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4가 이쯤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만큼에 해당되는 애가 최대 최소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최대 최소가 되니까 자 계산해 보시면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값이 최소가 되겠죠. 2를 대입했을 때.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를 대입하시면 4-8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최대가 될 거예요. 요 값이. 그러면은 최대값은요. 4를 대입한 거거든. 그럼 4를 대입하시면 16, 마이너스 16이 되고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치환했을 때 범위는 항상 치환을 했으면 범위가 바뀐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정리해 보시고요. 그럼 로그 함수에서도 해볼게요. 로그 함수 쪽 가보시면은 어디 보시냐면 로그 함수의 이제 최대 최소에서 11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지수 함수랑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첫 번째 제일 쉬운 유형은 증가하는 경우냐 감소하는 경우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밑이 1보다 크면은 보통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지고 밑이 1보다 작으면은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지니까 증가 감소 따져가지고 함수값 따지셔라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14페이지에 114페이지가 이제 치환하는 경우죠. 그래서 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범위를 주의하셔라. 됐니? 그래서 범위를 주의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116페이지 보세요. 116페이지에 개념 익힘 2번을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치환하는 경우도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2번을 보시면 얘는 합니다. 문제에서
y는 로그 2의 2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분의 8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식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문제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얘는 로그 2의 2x니까 1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곱하기 자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2의 8x분의 8이죠. 그럼 x분의 8이니까 3-가 되고 로그 2의 x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x라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니까 요 값을 t라고 치환을 하고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16분의 1부터 4까지거든. 그럼 16분의 1부터 4까지니까 내가 치환한 로그 2의 x라는 형태에다가 로그 2의 16이죠. 그럼 16분의 1이죠. 그럼 로그 2의 16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가 될 거냐면 로그 2의 4가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로그 2의 x라는 게 있거든. 그럼 로그 2의 x를 t라고 우리가 놓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잘 봐. y는 1 플러스 t고요 3 마이너스 t거든. 그럼 전개하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t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죠?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2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t의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럼 2차 함수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시고 대칭축 확인해 주시면 이 대칭축은 얼마냐면은 1이죠? 대칭축 1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4가 이쯤에 생길 거고 2가 이쯤에 생기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애가 될 거고요. 그럼 그때 최대값 여기 있고 최소값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요 함수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최소가 될 거고 1 대입한 게 최대가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나요? 최대 최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한 가지 유형을 더 해볼게. 한 페이지 넘겨봐. 몇 페이지? 117페이지.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117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하나는 이제 뭐냐면 2차 함수. 하나는 이제 2차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하에서 배우는 건데 수하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우거든. 됐니?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우는데 자,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 잘 봐. 까먹으셨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얘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우거든.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이제 산술기하평균 배우고 수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우고 교육과정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잘 봐. 산술기하평균을 쓰시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돼. 얘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숫자의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상황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다 뭐 혹은 알파 베타가 16이다 두 개를 곱하거나 두 개를 합한 게 일정한 숫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걸 가지고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을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을 쓸 거다라는 게 포인트죠. 알겠어요?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킬 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 개념 익힘 3번 봐봐. 관계식을 안 써줬구나.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공식은 그럼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 얘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항상. 알겠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익힘 3번에 1번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갑니다. y는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웠던 건데 요렇게 형태랑 요렇게 형태가 보이지. 그지?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죠? 두 개가 서로 역수 관계거든? 그럼 잘 봐. 이거를 치환하실 때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3의 2x제곱이고 3의 x제곱이니까 요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얘를 t라고 놓는 게 아니라요. 얘를 t라고 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 전체를 t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러면 요식을 내가 만들어 볼게. 요식을 만들 건데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얘기잖아. 3의 2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거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의 x제곱에다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하고요. 거기에 전체 제곱을 하죠. 그 전체 제곱을 한 거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되니? 아, 그러면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한 걸 내가 t라고 놨으니까 결국 이 값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에서 2를 빼준 것과 같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확인되셨어요? 그럼 잘 봐. y는 이 식은 얼마가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되니? 그럼 이제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t의 값의 범위는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잘 보세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2배의 루트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역수니까 1이 돼. 이렇게 써지지. 아, 그래서 t라는 값은 항상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요식을 정리해보면 요거잖아. 요식 계산 마무리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5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문제에서 무슨 값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차함수 이렇게 그리시고 얘가 1인 거죠. 그지?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2네.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 그럼 최소값은 2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2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4 빼기 5. 이렇게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거든. 만약에 물론 산술기하가 당연히 이거 보시면 이제 떠오르실 거야. 산술기하는 이제 모양 갖다가 판단하는 거라서 산술기하 언제 쓰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은요 그냥 모양 보면 산술기하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물론 써야 되는 거는 이런 조건들 만족시킬 때 쓰는 거거든. 이 조건 만족시킬 때 쓰는 건데 쌤이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어떤 문제를 이제 풀다가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계산하는데 내가 산술기하로 풀면 선생님 왜 산술기하 쓰나요? 하면 그냥 쓰고 싶게 생겼어요. 아, 그건 감각이에요. 예. 그럼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거 그냥 최대 최소 구해. 어차피 왜냐면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잘 봐. 이게 왜 2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게 산술기하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그래프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래프 공부도 좀 합시다. 그래프 공부도. 해보세요. 첫 번째. 요 함수부터 그려볼까?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그려봅시다. 이거 그려볼게요. 그럼 잘 봐.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2의 x제곱부터 그려볼게요. 2의 x제곱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2의 x제곱. 됐니?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네,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내가 지금 그릴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거거든? 그럼 함수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함수끼리 더하면은 함수값끼리 더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함수값끼리 더하는 거거든. 그럼 잘 봐. 여기가 0이야? 아 1이야? 그지?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거든? 쉽게 말하면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야? 됐어? 여기가 2라고. 그 다음에 잘 봐. 요 지점 한번 확인해 볼까? 요 지점은요. 자 색깔 잘 봐.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랑 더한 거야. 지원아! 너도 다시 주황색이랑 요만큼이랑 더한 거야. 그럼 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요 함수가. 그래서 최소값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가 2예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니? 그리고 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요거까지 알아도 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우함수예요. 우함수. 우함수 알죠? 우함수가 뭐야?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인 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 됐니?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보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빼보자. 빼봅시다. 이렇게 빼볼게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될까? 빼면 그래프는 뭐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으니까 빼봅시다. 빼면 잘 봐. 원래 함수부터 그릴게. 이게 2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됐어요? 빼자. 그럼 빼면 기준점이 어디냐면 야 1에서 1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원점지나요 얘는. 그죠? 원점지나거든? 그 다음에 잘 봐. 1을 대입해봐.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2죠.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그지? 그럼 2에서 2분의 1을 뺀 거거든? 그럼 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대충 느낌 잡으시면 요 정도에서 요만큼에서 요 정도를 빼니까 한 요 정도 지나요. 요 정도. 됐어요? 요만큼에서 요 정도를 빼거든?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주니까 한 요 정도 지날 거라고. 그럼 잘 봐. 여기 있지? 여기. 그럼 여기도 생각해보면 요만큼에서 근데 요만큼이 뒤에 거야 이번에. 요만큼이 뒤에 거. 요만큼을 빼거든? 거꾸로죠. 요거에서요. 요만큼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찍히냐면 음수 쪽으로 찍혀요. 음수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져요. 빼면. 이쪽은 음수 쪽으로 갈 거고요. 이쪽은 양수 쪽으로 계속 가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얘는 파란색 함수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의 함수가 나와요. 알겠니? 이것만 확인해봐도 돼. 기함수 나오는 거는. 봐봐.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 전체를 기함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거든.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그럼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로 묶고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이게 뭐야? fx죠.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나와요.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fx가 나오잖아. 그럼 기함수예요.
요 식이. 알겠지?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이거 그려볼게. 이건 뭘까? 이거거든? 이건 뭐냐면 함수값의 중점이죠. 중점 공식이잖아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그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잘 봐. 이게 2의 x제곱,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중점끼리 연결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두 개 더해서 하면 그냥 그대로 1이 될 거고요. 중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함수값, 얘와 얘의 가운데 요 정도가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선 하나 이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니까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노란색처럼.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요 함수 그래프. 됐어요? 뭐 요런 정도의 합이나 차에 대한 함수나 중점에 대한 함수 그래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설명한 거 보시면은 118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 알겠죠? 네. 그거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최대 최소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확인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볼 거냐면 거기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적인 건 다 설명했고 110페이지. 조금 어려운 걸 할게요. 쌤이 이제 지난주에 쌤이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오고 수능에서는 가끔가다 나오는데 지수로가 함수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거든. 판단성이라고 하는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나와요. 그게 은근히 어려워. 헷갈려. 물론 잘 찍으면 돼요. 왠지 모르겠는데 답이 기억, 니은, 디귿 같아. 뭐 이러면 찍고 뭐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오히려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요.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도 보시다 보면 정확하게 그 참고짓을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어떻게 했었냐면 잘 봐. 만약에 내가 어떤 교점의 좌표가 있는데 x1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요 x1이 교점의 좌표다.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냐면 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점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 대소 관계가 바뀐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죠? 교점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대소 관계가 바뀌어요. 이런 얘기 했었어. 그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 했죠? 자, 보세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있다. 해서 교점이 여기다.
교점이 여기라서 얘를 x1이다. 근데 이 x1의 위치가 예를 들어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냐. 요걸 판단하는 방법은 자, 얘가 지수함수고 얘가 로그함수 개형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교점을 중심으로요. 요 교점을 중심으로 왼쪽 보시면 왼쪽은 누가 커요? 로그함수가 커요. 왼쪽은 로그함수가 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가 커? 지수함수가 크지. 그지? 그리고 교점일 때가 딱 뭐가 돼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아지는 지점이야. 그럼 잘 봐. 1을 대입했을 때 로그함수의 값이 더 크고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지수함수의 값이 더 크다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립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성립하는 거라고.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을 대입했을 때 로그 함수가 크고요.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지수 함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성립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했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항상 물어보는 게 이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뭐냐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110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울기에 대한 표현부터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배웠고. 잘 봐. 기울기 m은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x2-x1분의 y2-y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써줘. 이 표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눈에 익으면 이거 기울기로 바꿔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드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어떻게도 나올 수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x1분의 y1이다. 그럼 여기는 이건 생략된 게 뭐냐면 얘는 잘 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친구는 원점에서 어디까지예요? x1, y1까지. 그때 나타내는 기울기 라는 거. 됐죠?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럼 잘 보세요. 지수함수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잘 봐.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 고정된 점을 잡아. 자, 원점이라고 잡자. 그런 다음에 여기 세 개 점 찍고요. 기울기 이어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색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가죠. 됐니? 그럼 잘 봐. 얘들아,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세 점을 기울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특강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됐어? 특강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 확인하는데 딱 이런 느낌이죠. x의 값이 커질수록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급격하게 증가해요. 맞아? 그럼 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집니다. 그치? 점점 커질 거야. 근데 잘 봐. 특강 1번 봐봐. 특강 문제 1번. 거기서 이제 비교하라는 게 뭐냐면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얘가 원점이야.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하나를 A, 요 점을 A, 여기를 B, 네,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1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대소관계 비교해봐 라고 돼 있는데 라지 A부터 보면 라지 A는 A분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1 이거죠. 그럼 생략된 숫자 확인해 보면
A 뒤에 0이 생략된 거예요. 알겠어? 그럼 잘 봐. 얘는 요 라지 A는 A분의 0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요 2의 x제곱이 아니라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0이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요 별표친 요 점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럼 라지비도 뭐겠어요? 라지비도 요거죠. 요거 B 요거. 그래서 이렇게 라지C는 봐봐. 라지C는 뭐야?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거든? 그럼 이건 뭐지? 자, 라지C 봐봐. 라지C는요 이렇게 가야죠. B-A분의 얘는 생략된 숫자가 뭐냐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1에서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그러면은요 요 마이너스 1이랑 요 마이너스 1이 생략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뜻인 거야? B, FB 빼기 A, FA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를 의미하죠. 요렇게 세 개 비교해라 라는 거야. 노란색과 주황색과 파란색 요 세 개를 비교하셔라. 됐니? 그러면 잘 봐. 누가 제일 커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요. 파란색이. 됐니? 그 다음이 누구야? 주황색. B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성 문제 푸실 때 C라는 애가 어떤 걸 의미하는 식인지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C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기울기. 요 식이. 알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 함수도 한번 볼게요. 2번 보세요. 로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대충 느낌은 오죠? 지수함수가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 월등하게 높은 함수니까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이 얘기했잖아.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떤 느낌일까? 로그 함수는 어떤 느낌이겠니?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y의 값의 증가량은 어때?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느낌이 증가량이 준다고. 아주 뭐랄까? 아주 느리게 증가해요. 로그 함수는. 그러니까 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울기는 더 작아질 거예요. 작아질 건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얘기거든. 잘 봐. 그럼 이번에 그래프 먼저 볼게요. 그래프 먼저 보면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1이야. 됐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로그 2x야? 그랬을 때 라지 A 봐봐. 라지 A가 뭐냐면 A분의 1 곱하기 로그 2A거든? 그럼 A분의 1 곱하기 로그 2A는 이렇게 쓰면 되네. A 로그 2A. 됐나요? 그럼 뒤에 생략된 게 뭐야? 제로. 이게 생략된 거죠. 그러면 잘 봐. 원점에서 여기 이렇게거든? 그럼 확인. 원점에서 요까지 요 기울기죠. 이게 라지 기울기. 됐어? 그러면 라지 B는 뭐겠니? 라지 B는 B분의 로그 2의 B잖아요. 그럼 B분의 로그 2의 B니까 걔는 어디야? 여기가 요 점에 대한 요거. 됐어? 그러면 요 파란색이 뭐야? 라지 B야. 그러면 노란색이랑 파란색 비교하시면 누가 더 커? 노란색이 더 크죠? 기울기. 그래서 A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 A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잘 봐.
2번 봐봐. C가 뭐예요? 라고 나와 있으면 C는요. A-1분의 로그 2 A거든?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생략된 숫자가 0이죠. 이게 생략된 거죠. 그러면 1,0 요 점에서요. 요까지의 기울기예요. 그치? 그럼 요 점에서 요까지 기울기인데 얘 같은 경우도 자 오케이? 됐어? 잠깐만. 1번에서 내가 하나 더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일단 이거부터 하자.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하얀색 요거 요렇게지. 됐니? 그럼 잘 봐. 2번의 경우는 여기가 무슨 점이냐면 정점이죠. 얘가 정점이거든. 그래서 정점에서 로그 함수까지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자, 내가 1번을 하나를 더 설명해 줘야 돼서 자, 2번에다가 이렇게 메모해놔. 2번은 로그 함수에서 정점을 중심으로 정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울기는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일 때 감소해요. 기울기는 점점 줄어요. 얘는 정점으로부터의 기울기야. 됐니? 자, 근데 1번의 경우를 다시 볼게요. 1번의 경우는요. 정점이 아니에요. 곡선 밖의 점이거든. 얘가 곡선 밖의 점이야. 그럼 잘 봐. 내가 두 가지 상황을 그려볼게. 첫 번째.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여기가 1인데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면 잘 봐. 여기서 가잖아. 요 점이랑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 점이랑 하면 이렇게 잡으면 노란색 기울기보다 멀어졌을 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가 가능해.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잘 봐. 여기가 A고요. 이만큼이 B야. 그러면 얘는 노란색이랑 파란색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파란색이 더 커요? 노란색이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그냥 1보다 크다 이 조건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일 수도 있고 이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소관계가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대소관계가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됐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기울기 제일 커질 때가 언제야? 라고 얘기하면 기울기 제일 커질 때는요. 여기서 그었을 때 접할 때가 제일 커요. 알겠니? 여기서 그었을 때 접할 때가 제일 크다고. 근데 얘들아 듣고 니네한테 수학원에서는 접선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로그 함수 접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나와요. 그냥 접선을 아예 주고 나서 뭐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나오는데 니네한테 접선에 대해서 뭐 식을 구해라 이런 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니네가 못 구해서 그래요. 접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응? 접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은 미분해야 되거든? 니네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언제 배워? 미적분에서 배워요. 미적분에서 배운다고. 미분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원에서는 안 나와요. 접선 구하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라고. 기하적으로 봤을 때 요점에서 기울기 제일 커질 때가 언제야? 라고 얘기하면 접할 때가 제일 커요. 보통 접하는 상황이.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그려보면 로그 함수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그냥 니네 쌤도 저렇게 그렸지만 그냥 대충 찍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면 약간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로그 함수가. 지수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지수함수도 약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서 네. 그래프 개형 같은 거는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고 그래서 2번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두셔야 돼. 하나는 뭐냐면 로그 함수 위의 점끼리. 그러니까 로그 함수 위의 점. 얘도 로그 함수 위의 점, 얘도 로그 함수 위의 점, 얘도 로그 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은 얘네들끼리는 대소 관계가 명확해요. 얘네끼리는. 근데 곡선 밖의 점이죠. 곡선 밖의 점에서 그렸을 때의 대소 관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하나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직선의 교점 요 얘기 나와 있는데 이번에 그거 별표 3개 치시고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네. 이거 엄청 중요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